일생에 단 한 번 대학교 원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서의 제일 중요한 파트일 수 있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내 글이 나의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마지막까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완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네, 그동안 저희 블루키가 분당의 정자동에다가 저희가 2호점을 분점을 개원하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저희가 학원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 이제 모집하는 일들 때문에 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정신없이 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분당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. 원장에서 지금 네. 이제 공식적인 타이틀이 원장이 되었습니다. 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무겁네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무거운 것 같고요. 그 원장 타이틀만큼 좀 더 학원에 오시는 분들, 또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원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원장님께서 일을 잘하셔서 생각하고 보지만 블루키 TV 때문에 아닌가. 아무래도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난 여름방학 이후로 블루키 TV를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이 종종 이제 학원에 연락을 주시고 상담 요청도 해주시고 있어서 블루키 TV가 상당히 저의 인지도를 블루키 안에서 높이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자, 오늘 주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인데요.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잘 안 되어서 자기소개서 같은데 그렇게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시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원래 주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은 여름방학에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좀 이제 그 흐름에 같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학생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, 이거는 뭐 10여 년에 국한된 얘기 아니라 뭐 9학년, 10학년 아이들도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내가 이맘때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은 좀 더 데이터나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던 걸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이나 아니면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적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특히 10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,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뒤늦게나마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때마침 또 이제 얼리 때문에 학생의 학부모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에세이나 자기소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일단 지금 사항에 대해서,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월 15일을 전후로 하게 되면 이제 딱 보름, 또 어떤 학교들은 빨리 끝난 학교들은 한 2, 3일 정도 후면 얼리에 대한 이제 마감이 되는 학교들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얼리 디시전, 얼리 액션으로 해서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,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학교들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아니면 좀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얼리는 제일 희망하는 대학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대학을 목표로 타겟팅으로 그 학교에서 원하는 리퀘어먼트들, 그리고 그 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이유들 같은 경우들을 좀 더 많이 리서치를 하고, 그래서 그 에세이를
그 원서상에 집어넣기 때문에 좀 더 제일 많은 시간을 하려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얼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떠한 레귤러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은 좀 더 합격 가능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집어넣기도 하고, 아무래도 첫 번째 원서이다 보니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이런 정성들을 쏟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, 아니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주변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아니면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, 처음에 나눴던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드러났었던 어떤 좋은 면들이 실제적으로 글을 써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시간은 촉박해지고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학원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에세이가 가지는 질문들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질문은 어떤 걸 써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이 가지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위기를 보면 이 학생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경험,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상,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한 하나의 경험에서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,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,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쉽게 접근해서 답을 쓰게 되다 보면 너무나 뻔한 에세이가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커먼 앱에서 원하는 에세이의 주제가 몇 가지가 있나요? 총 지금 보통은 한 7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, 첫 번째가 share your story,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달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topic of your choice,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거를 아무 얘기나 써도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주제라는 거는 결국 그쵸, 범주가 무한대가 되게 되는 거죠.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서 원하는 실수가 유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learning from obstacle이라고 해가지고, 그러니까 실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부터 어떠한 경험, 이런 것들을 서술해 보시오. 그래서 서술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11학년 때 마약을 했는데 이런 식의, 아니면 10학년 때 왕따를 시켜서 누군가를 힘들게 해봤는데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, 이런 식을 쓰게 되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얘가 그런 큰 사건을 저질렀어? 라고. 피의자 아니? 그렇죠. 피의자 될 수도 있고, 사건에, 그쵸? 그 자수하는 거, 자수서와 똑같은 거니까,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어떤 프로블럼 솔빙 할 수 있는 스킬들,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, 자기 아버님을 존경한다.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했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라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. 근데 전체 내용에 그게 80%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기 내용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에세이는 누구 에세이가 되냐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과의 어려움이라든지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축구를 통해서 자기가 한 골 넣었는데 그걸 인해서 아이들에게 영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나는 공부까지 잘하는 친구가 됐다라는 어떤 글. 왜냐면 고등학교 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는 극복을 했고, 이런 극복한 경험은 앞으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했고,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너네 대학에 지원한다, 이렇게 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, 그 축구만 빼면 다 경험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. 축구 대신에 야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, 야구 대신에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요, 음악 대신에 미술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1차원적인 고민으로 정말 나에겐 소중한 경험이었어 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, 그게 너무나 이제는 너무 뭐라 그러죠, 이걸 너무나 상업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너무나 틀에 박힌, 네. 네.
틀에 박힌 어떤 에세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주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눠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적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것들보다도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주제는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자기의 것들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 사람들과 많이 나눠서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글 쓰기 전에 유의할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만나왔던 아이들의 에세이나 경험들과 하여튼 추억들도 많다 보니까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다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고 포인트 있게 딱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대단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의 자녀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IS에 붙잡혀 다니고 이런 일을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거나 이 학생에만 국한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일상의 루틴에서 뽑아내는 게 더 현실적이면서도 이 아이의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. 이게 제가 꼭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는 이미 누군가 다 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인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더 깊게 파고들어서 나만의 것, 나만의 생각, 나만의 경험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에세이를 쓰는 그런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게 에세이를 써주는 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지나쳤던 자기네 언어로 정리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의미를 재부여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이 저한테는 되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시기에 18, 19시기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누군가가 잊혀지고 지나갈 법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되새김질해서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좋은 기억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1차원적인 생각에 멈추지 말고 더 깊게 그리고 왜 그걸 좋아하게 됐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 끝에 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, 위험, 사고를 통한 경험은 말 그대로 위험합니다.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얘기라든지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큰 사고가 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긴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을 보면 너는 그런 사고를 친 아이구나 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과 아니면 자신의 성격의 어떤 괴팍함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뭔가 자극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좋은 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네 번째,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상, 그리고 존경에 대한 글을 통한 자기의 어떤 생각이 그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식의 글을 쓰려고 하면 전체 글의 80%가 그 사람의 글을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에세이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거는 정작 자기 얘기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글을 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면 이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략적으로 에세이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. 무슨 얘기냐? 이제 저희가 원서상에서 보여지는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. 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저 되게 성실합니다. 라는 얘기를 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. 그거는 성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. 성적의 데이터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. 학교에 빠지지 않았다. 그리고 학교 성적이 올 A다. 라는 게 성실이라는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다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. 그렇다고 하면 또 분명히 대학교에서 이제 좋은 대학교, 상위권 대학들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네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를 얘기를 해달라. 아니면 그 커뮤니티로부터 네가 갖고 올 수 있는 너는 뭐냐? 아니면 네가 속해 있는
뭐 클럽에 대해서 얘기해봐라, 아니면 네가 했었던 액티비티, 아니면 인턴십,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봐라 라는 식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, 이것들을 끌어다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게 되면 결국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다, 아니면 내가 뭐하다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,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표현될 수 있으니 나를 드러내는 것은 어떤 걸로 해야 될지를 정하라는 거죠. 그래서 전략적으로 에세이를 쓸 때는 어떤 부분을 쓸 건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5번째고요. 마지막은 너무 독창적인 것을 고려하다 포인트가 사라질 수 있다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이제 글이 너무 많잖아요. 한 해, 그러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만 해도 지금 벌써 제가 몇 년째 지켜와 왔지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. 예전에 가이드라인이 없어갖고 막 10페이지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요. 거기다 시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한 친구들도 많았었고, 그런 독창적인 걸 통해서 자기를 각인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.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, 그런 독창적인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, 이 사람의 성향과 인격이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독창적인 거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독창적인 거를 쓸 때에도 분명히 내가 드러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독창적인 것보다도 저는, 이건 뭐 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, 조금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루틴하게 하는 것들 중에서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써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. 독창적인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했을 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의 어떤 루틴함을 좀 더 부각을 좀 시켜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마지막 제 의견입니다. 그래서 이런 6가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, 글쎄요, 뭐 이게 뭐 모든 사람이 꼭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고민들은 좀 있어야 내가 좀 글을 씀에 있어서 나의 방향성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거는 지난 10년간 제가 만나왔던 애들에게 꼭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을 하고 그 끝에 나온 주제로 재미있는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고요. 15일, 10일, 어떤 친구 3일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 시간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.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브레인스토밍을 뭐 길게 해야 된다, 그리고 그런 도움을 좀 받을 필요도 있다.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들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잘해준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,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, 얼리가 요즘 들어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현실적인 대학을 목표로 한단 말이죠.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남은 기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곱씹어보면서 이 글이 정말 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, 어드미션 오피서에게 한 장의 사진으로,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는지 한번 끝까지 고민해보시고 원서를 서밋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